엄마가 쉽게 알려주는 과학, 에미 사이언스. 오늘은 개미 시리즈 마지막 편 개미들의 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개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공격적입니다. 인간과 더불어 생태계에서 집단으로 조직을 만들어 전쟁을 하는 몇 안 되는 생물 중에 하나이지요. 사회성 동물인 개미는 군락 간의 전쟁과 학살, 약탈과 노예 사냥을 벌입니다. 개미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곤충들처럼 물어뜯거나 하지만 총알개미처럼 침이 있는 종은 벌처럼 침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한번 쏘이면 총에 맞은 것 같이 끔찍한 고통을 준다는 악명 높은 독침이 있어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하네요. 붉은 불개미는 2017년부터 국내에 들어온 것이 확인된 외래종 개미로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개미는 솔레놉신 성분을 가진 독침을 가지고 있는데 독성 자체는 말벌보다 낮고 꿀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모든 개미들이 개미산이라는 산성 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은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액체로 화학적으로 포름산이라고 불리며 사람의 피부에 들어가면 물집이 생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미들이 독성이 강한 개미산을 쏘아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진은 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개미떼가 개미산을 날리는 모습입니다. 개미가 쓰는 전술에 대해 살펴볼까요? 보통 개미들의 전쟁은 대부분 영토 분쟁으로 거주 영역이 겹치거나 넓히고자 할 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냄새로 자기 편의 군사의 수와 대치 중인 상대편 군사의 수까지 파악하여 군락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어나 공격 전술을 채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대식 전투에서부터 자살 공격까지 감행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개미가 쓰는 전술은 다양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파키콘딜라 트리덴타타 개미는 적의 크기에 따라 전략을 달리 세우는데 몸집이 큰 절지동물은 침으로 찔러 공격을 하지만 엄청 작은 개미들 같은 경우 배끝에서 독이 묻은 가는 실을 내뿜어 적의 몸을 완전히 독으로 뒤덮어 공격합니다. 미국 남부지방에 사는 페이돌리 덴타타 개미는 턱을 이용해 적의 머리나 몸통을 가위로 자르듯 싹둑 자른답니다. 몸 자체가 무기인 거북개미는 몸이 아주 단단하며 가시로 덮여 있습니다. 머리에는 방패처럼 커다란 판이 달려있어 집의 입구를 막거나 적을 밀어내는데 탁월합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서식하는 불개미과의 왕개미는 몸 자체가 화학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미는 자신의 둥지에 침입자가 들어와 위협을 느끼면 복부에 있는 근육을 격렬하게 수축합니다. 그래서 몸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폭발로 해당 일개미는 즉사하게 되며 이때 독성이 있는 끈적한 노란색 체액이 적에게 뿌려집니다. 도둑개미라고 알려진 마디개미는 주로 다른 개미의 둥지 옆에 둥지를 트는데 우선 자기 집에서 상대방 군체 집에 이르는 땅굴을 정교하게 파내다가 마침내 상대방의 집에 닿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다시 동료들을 대량으로 동원해 쳐들어갑니다. 이 마디개미의 독샘에서 나오는 매우 효과적이고 지속되는 물질을 뿜어내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무력화시킴으로써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군락의 개미 두 마리가 싸우는 과정에서 경보 페로몬을 발산해 동료들을 끌어들이면 싸움은 곧 패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개미집 사이에 전면전이 됩니다. 사실 좀처럼 전면전은 잘 벌어지지 않지만 군체 간의 존망을 걸고 전면전이 터지게 되면 누구 하나 끝날 때까지 무자비한 전투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최종적으로 승자는 패자의 집에 들어가 성충 개체를 모조리 죽이고 여왕개미, 공주개미까지 철저히 죽여 해당 군체를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이렇게 인간을 제외하고 동물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유혈전쟁에 대량 학살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은 벌과 개미뿐입니다. 그렇다고 개미들 간의 전쟁이 모두 피비린내 나는 유혈전은 아니고 비교적 평화적으로 전투를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꿀단지 개미들이 좀처럼 유혈전쟁을 하지 않는데 싸움의 목적이 단지 적에게 겁을 주어 내쫓거나 실속 있게 먹이를 챙기기 위함입니다. 사실 꿀단지 개미는 다른 개미들의 먹이를 약탈하는 개미입니다. 이웃 군락의 접경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그 군락으로 하여금 힘겨루기 토너먼트에 여념이 없게 만들어 그 틈에 먹이를 죄다 집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미들은 종마다 다양한 전술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미들은 외부의 다른 군락과만 전쟁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 군락에서 집안 싸움도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혼인비행을 마친 여왕들이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동맹을 맺고 한 공간에 모여 군락을 이룹니다. 이때 각 여왕개미들은 알을 낳아 길러내는데 일개미들이 커가며 밖에서 먹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러다 일개미들은 한 명의 여왕개미를 남기고 두 마리의 여왕개미를 숙청해버립니다.
이러면 자신의 엄마를 숙청하는 일개미가 생기게 되는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군락의 앞날을 위해 가장 오랫동안 가장 알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강력한 여왕개미만을 남긴다고 합니다. 또한 개미는 인간 외에 노예를 부리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꿀단지 개미의 경우 먹이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상대 군락이 엄청 약세임을 파악하면 급기야 상대의 굴 속까지 밀고 들어가서 여왕개미를 죽인 다음 어린 일개미와 애벌레들을 납치해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꿀단지 개미 경우처럼 같은 종 내에서 노예를 만드는 예는 사실상 드물고 대부분 다른 종의 개미들의 유충을 납치해와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잡이 개미로 가장 잘 알려진 아마존 개미는 남 모양으로 생긴 큰 턱을 가지고 있어서 애벌레나 번데기를 돌보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일개미는 남의 군락에 가서 애벌레, 번데기를 납치해오고 이 개미들이 일개미가 되어 아마존 개미의 새끼를 대신 돌보게 됩니다. 납치되어 온 개미들은 어떻게 순순히 복종하게 되는 걸까요? 이는 아마존 개미의 여왕이 분비하는 화학물질로 세뇌를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도 아닌 남의 군락을 위해 평생 죽도록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개미도 있습니다. 여왕개미가 혼인비행 뒤에 아예 다른 군체로 가서 그곳 여왕개미를 죽이고 죽은 여왕의 분비물로 냄새를 가린 뒤 복종 페로몬을 내뿜어 남은 일개미를 모두 노예로 삼는 경우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서식하고 있는 개미들은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서식하는 개미들은 불개미, 주름개미, 곰개미, 애집개미, 짱구개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질인 호전성이 매우 낮고 서로 연합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 외국처럼 대규모 전쟁을 보기는 힘든 편입니다. 이는 병정개미를 따로 가지지 않은 것도 있고 거대한 군체로 키우기엔 먹이 공급도 기상적 조건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굳이 싸워서 서식지를 독점하기엔 부적절하므로 대부분의 한국 서식 개미들은 전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개미의 전쟁편을 끝으로 4편에 걸쳐 개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생물학 연구에서 빠지지 않는 개미는 종마다 다양한 생활사, 그에 따른 분업화, 의사소통 방식 등 흥미로운 분야가 많아 연구 가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개미학자들이 또 다른 개미들의 모습을 발견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